점심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만 축구 한참 하다가 그냥 골대 옮기고 이런 게 이게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그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마음대로 할 거고 마음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해지면 뭐 저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선택이라는 게 역선택이라는 게 유승민이 지금의 역선택이었는데 이거는 정말 국민들께서 한번 냉정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최민희 전 의원, 민주당에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이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유승민이다. 그래서 안 그래도 최 의원님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다음 총선에서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총선에 이기는데 제일 유리할 거다. 민주당이 제일 좋아할 거다. 이러면 지금 저에 대한 지지가 역선택 맞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 진짜 변화와 혁신을 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는 거 민주당이 제일 싫다. 민주당이 제일 어려워진다. 이러면 저에 대한 지지를 역선택이라고 말하는 건 그 말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선택은 이런 거죠.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어떤 사람이 나오면 제일 좋겠느냐. 네. 가장 극우적인 사람. 가장, 정말 이 속칭, 가장 꼴보수 당대표가 나오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반말 많이 하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민주당이 제일 원하는 국민의힘, 기다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아닙니까? 술만 먹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역선택이란 말을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선택 나오고 룰 얘기 나오고 아무튼 룰이 어떻게 바뀌든 9대1이든 10대1이든 바뀌어도 유승민은 자신이 있습니까? 9대1이든 10대 빵이든 네. 저는 그 룰 때문에 제가 뭐 출마 결심을 하고 안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제가 23년째 정치하면서 저는 이 정치를 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밥벌이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절대 아니다. 네. 정치를 하는 사람은 내가 왜 하는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두고도 저는 제가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제 내부에서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느냐, 잘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대표 출마 결심을 하신 거죠, 뭐. 선언은 언제쯤? 때가 되면 해야죠. 때가 되면 하고 더 고민을 해서 국민들께 저희 분명한 결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당신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기도지사 출마하셨을 때 압도적으로 민심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유승민, 경험과 경력 그리고 관로 그리고 지금 시대정신에서 경제 우위를 가지고 있던 유승민이 대통령적 인수위원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급파됐는데 당심에서 밀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계속 윤핵관들 저기 계속 역선택 얘기하고 말이 안 되더라도 유승민이 되면 당이 깨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심을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당심을 약간 들끓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요. 경기도에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수가 59개, 59개가 있는데 그 59개 중에 제가 정말 당원들을 거의 못 만날 정도로 당시에 이 대통령 측에서 정말 심하게 하더라고요. 당원들도 못 만나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식의 공천을 하고 경선에 개입하고 공천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후보 결국 우리 그 전국의 호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겼는데 그 선거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경기도를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로서 말합니다. 제가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지금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니 당원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 총선에서 진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면 국회를 12년을 민주당한테 내주고 우리는 계속 12년째 기호 2번을 하고 윤석열 정부가 특히 보수 정당이 진짜 하고 싶은 개혁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총선에서는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뭔가 학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로 그 지점을 당원들께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자 총선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승민을 선택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얘기 듣고 왔습니다. 전당대 룰 이제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 말이 어쩌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당대 룰 자체 지금은 70% 30%입니다. 당원 70, 인심 뭐 일반 30인데 원래 얘기가 뭐 9대1, 90대 10 나오다가 최근에 100대 0까지 나오고요. 네. 대통령이 사석에서 100%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된 바도 있고. 네. 하여튼 그때와 동시에 그 전까지만 해도 10대 30에서 뭐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말 없다가 일사불란하게 다 바뀌고 있는데 갑자기 2만 3천 나오더니 네, 전당대 시기 나오면서 전당대 룰도 정치 나오면 100대 0까지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 일본은 예전보다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원 지금 100만 당원을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많기 때문에 민심하고 거의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견제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럼요. 지금 유승민을 막아라. 누가 유승민을 90대 10 해도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요. 그럼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국민의힘 내지는 대통령실의 속내 이런 걸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통령 지금 뭐 한 7개월간에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여소야대도 그렇고 대통령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정치권의 대화 타협, 네. 그다음에 협치 이런 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세를 공고히 해야겠다라는 쪽에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들이 더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꽉 다잡아서 완전히 당까지 좀 장악을 해야겠다 이런 우중이 좀 비춰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처럼 결이 좀 다른 쪽의 의견들은 아예 배제하려고 같은데 그런데 이게 좀 거꾸로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뭐 이 의견이 일치 단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치 단결의 의견이 얼마만큼이나 국민 전체의 규정으로 봤었을 때 커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까지 여의도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긴 하네요. 말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긴 한 것 같아요. 전당대 시기도 이제 거의 3월 초 정도 잡혀 있고 이제 룰을 한다면 지금 정도 얘기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지금 바꿔야 돼요. 조금 더 지나가면 바꿀 수도 없습니다. 좀 고민들을 계속 하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지금 윤심이라고 알려진 분들은 대부분 100대 0이나 좀 바꾸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비윤이라고 알려진 분들은 지금대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가능할까요? 윤핵관이 당권을 잡는 게. 사실은 이게 구도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대1 싸움이냐 1대 뭐 다싸움이냐 이게 제일 저는 이번 승부처라고 보는데 그러면요, 룰 만들면서 네. 결선 투표 만들어가지고 그 두 다 해야죠. 만약에 하려면 하겠죠. 또 만들겠죠. 이기려면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저 이것저것 다 바꿔야 됩니까? 이게 다 만약에 이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이 출마를 하거나 또 그쪽 계통이 많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은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구도 같은 측면도 지금은 뭐 결선 있는 게 없으니까 지난 당대표 선거할 때 이준석 대표 할 때 5명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좀 수월하게 된 측면도 있었는데 그때도 만약에 결선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한 2-3명이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랐었어요. 그렇죠. 또 당원 비율도 어떻게 해서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지금부터 아마 물밑에서 친이나 수싸움을 지금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규칙뿐만이 아니라 보통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준석 트라우마, 유승민 트라우마 두 개가 막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당내에서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고 우리는 다른 쪽으로 가면서 그거를 사실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큰 국민의힘으로 따지면 내용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